또 시작이군요. 마지막으로 커피를 꿀꺽꿀꺽 마시면서 집을 뛰어다니고 출근 가방을 챙깁니다. 성가신 알람이 울리지 않아서 오전 내내 정신이 없었군요. 막 떠나려는 참에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거리로 뛰쳐나갑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주위를 둘러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네요. 화가 난 듯한 여자가 미친듯이 핸드폰을 두드리는 모습만이 보입니다. 여러분에게 돌아서서 배터리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데 너무 흥분한 상태라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중요한 전화를 놓쳤을 수도 있고 충전기가 필요했을 수도 있어요. 도움을 주겠다고 하고 충전기를 가지러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휴대폰의 플러그를 빼는데 자신의 핸드폰 역시 충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상하네요. 밤새 충전했으니 100%여야 하는데요. 고장난 알람 시계를 떠올리면서 혹시 동네에 정전이 난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노트북을 확인했더니 걱정이 더 커졌어요. 노트북도 켜지지 않아요. 이제 직장에서 중요한 발표는 어떻게 하죠? 아이쿠, 밖에 있는 여자가 충전기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서둘러서 나갔지만 그녀는 이미 가버렸습니다. 이제 거리는 이상한 재난 영화의 세트장처럼 보입니다. 화가 나고 혼란스러워하는 보행자들로 가득해요. 전원과 배터리에 대해 하는 말 몇 마디를 알아들었습니다. 뭔가 아주 잘못된 것이 분명합니다. 길 건너에 사는 한 남자는 바닥에 앉아서 무릎과 머리를 손으로 문지르고 있는데 근처에 호버보드가 놓여 있었어요. 크게 넘어졌나봐요. 모든 사람들의 일이 어떻게 이렇게 잘못될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때 우편을 배달하는 남자가 여러분의 옆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가옵니다. 엄청나게 헐떡대느라 말을 거의 마치지도 못했어요. 자전거 배터리가 나갔어요. 이제 제 힘으로 페달을 밟아 이 언덕을 넘어야 할 것 같아요. 회사 친구가 달려오네요. 차가 멈췄다고 해요. 친구를 도우려고 하지만 배터리가 전혀 켜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도로는 완전히 텅텅 비었습니다. 여러분의 차도 한번 타보세요. 역시 안 됩니다. 자동차 없이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던 중 거대한 금속 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더니 수백만 조각으로 폭발했습니다. 드론이 방금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거리에 불길이 가득해져서 여러분은 친구와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적어도 오늘 출근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 보이네요. 친구는 자신의 전자제품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집안을 뛰어다니며 자신의 물건을 검사해봅니다. 화장실에 가서 면도기를 확인해보니 안 되네요. 전동 칫솔도 전혀 안 됩니다. 12번째 생일에 받은 리모컨 작동 장난감 차는요? 침대 밑을 보니 자동차가 저기 있군요. 먼지도 쌓여 있어요. 휴! 꺼내서 전원을 켜봅니다. 전혀 안 돼요. 하지만 사용한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야외용 조명 따발도 끄집어냅니다. 이 조명이 없다면 어떻게 연말 분위기를 내죠? 화재 감지기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니 불안해지게 됩니다. 전자기기가 잘못되어 화재라도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적어도 지금은 대부분 불이 날 정도로 작동하지 않을 것 같네요. 가장 중요한 거죠. TV를 확인해 봅시다. 리모컨을 눌러보니 예상대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리모컨 없이 켜는 방법도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버튼을 찾은 후 전원을 켜면 됩니다. 몇몇 기기는 왜 작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네요. 방송국에서는 모두 한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배터리가 작동을 멈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TV는 멀쩡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모든 채널에서는 긴급 뉴스 방송을 내보내고 있으며 혼란스러운 교통 문제와 고장난 기기에 절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무선 초인종이 더 이상 울리지 않을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정말 잘 됐네요. 이제 성가신 이웃이 찾아왔을 때 집에 없는 척할 필요도 없어요. 이웃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이웃의 기타 앰프도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면 좋겠네요. 드디어 토요일 아침에 늦잠을 잘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새로 산 무선 헤드폰은 이제 쓸모가 없어질 거예요. 몇 달 더 할부금을 갚아야 되는데 무용지물이 됐네요. 또 다른 친구 라이언이 도착했습니다. 다행히도 라이언은 꽤 똑똑하기 때문에 무슨 일인지 알아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라이언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얼마나 잘못 돌아가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정말 무섭네요. 배터리는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술은 작동에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관심을 거의 기울이지 않죠. 적어도 TV 리모컨이 작동을 멈출 때까지는요. 라이언은 최초의 배터리가 19세기 초에 발명되었다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배터리는 전력을 공급할 때 사용하는 전기로 변환될 수 있는 화학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친구 말을 끊었습니다. 그걸 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핸드폰을 어떻게 다시 쓸 수 있는 거냐고요? 라이언은 고개를 젓습니다. 분명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배터리는 완전히 작동을 멈춘 것 같고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배터리는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 볼 수 있는 리튬 이온 배터리입니다. 이러한 배터리는 쉽게 재충전할 수 있으며 매끄럽고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해줍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에요. 이제 쓸모없는 금속 덩어리일 뿐입니다. 일회용 배터리도 고장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배터리가 작동을 멈췄습니다. 전력을 저장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라이언은 겁에 질려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세계는 다시 19세기로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이 수습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전력을 저장할 방법이 없다면 세상이 엄청나게 변화하게 될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라이언이 왜 그렇게 절망적이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어떡하죠? 디지털 시계, 태블릿, 노트북, 계산기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전화번호를 외워야 할까요? 아니면 14 곱하기 6의 답을 계산해야 할까요? 시간은 어떻게 알고 아침에는 누가 깨워주죠? 적어도 스마트폰이 없다면 일찍 자는 것은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이제 TV를 켜고 싶을 때마다 일어나야 할까요? 술집에 앉아서 핸드폰 없이 사람들을 만나야 할까요? 더 이상 노트북을 들고 다니며 이동 중에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워드 프로그램에 더 이상 내용도 기록할 수 없습니다. 타이핑보다는 글쓰기에 익숙해져야 할 거예요. 펜? 종이? 고등학교 때 이후로 잡아본 적도 없다고요. 이런 책을 다시 읽어야 할지도 몰라요.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까요. 전자책은 더 이상 선택지에 없습니다. 진짜 책을 몇 권 사야 할지도 몰라요. 값이 꽤 나갈 거예요.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찍을 수 없기 때문에 매 순간을 즐겨야 할 거예요.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도 없을 것입니다. 전기 자동차도 별로 쓸모가 없을 거예요. 그럴 형편이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부자인 분들은 살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으니 알면 좋겠죠. 자동차 회사에서는 이제 어떤 종류의 자동차를 생산할까요? 심지어 배에도 배터리로 충전되는 부품이 있어요. 이제는 쓸모가 없어졌겠죠. 아마도 해적들이 항해하던 것처럼 거대한 나무 갈레온 배가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비행기는요? 비행기에도 배터리도 필요하지 않나요? 스페인으로의 여행은 여전히 버킷리스트에 남아있을 겁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더 이상 음악을 듣지 못합니다.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해야 하나요? SNS는요? 이제 더 이상 피드를 스크롤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일이 없겠어요. 어떻게 다시 일하러 가죠? 차가 없으면 매일 몇 킬로미터를 달려야 하니 일찍 일어나야 할 거예요. 말과 마차 구입을 확인해 보려고 메모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이 어떤 순서로 가는지도 기억해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와, 오늘은 배터리로 인한 대참사가 일어났어요. 이제 새로운 습관을 시작할 때입니다. 아니면 오래전에 잊어버렸던 것들을 되살려 보세요.